기본소득은 좌우가 이론적으로 결국은 같아요.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장주의자적 입장을 가면요. 시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시장에서는 여러분 생산도 필요하지만 소비도 필요하잖아요. 소비자 자체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소비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있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로보트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로보트가 할 수 없는 게. 로보트가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뭐를 못한다 여러분? 소비를 못해요. 이게 단순히 로봇이라고 얘기했지만요. 생산성이 계속 있잖아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뭐가 벌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산성이 높아지면 잉여 생산은 뭐를 만듭니까? 직업 분할을 낳습니다. 생산성이 증가하면 직업 분화, 사회 계급을 만들고 노동 분화를 만들어요. 농업에서 잉여 생산력이 나오면 여러분 전사 계급이 나오고요. 워리어. 그리고 성직자, 정치가, 귀족이 나오죠. 첫 번째 노동 분화요. 첫 번째 노동 분화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99% 농민 뭐 이래요. 근데 이제 90% 정도 됐을 때 그 여러분 되게 웃긴 거 있어요. 거기 어디죠? 우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죠. 우르크 그게 이제 수메르 문명, 아시리아 문명 이런 거 가잖아요. 거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발견이 되는데 엔터테이너도 있죠. 엔터테이너도 직업이 여러분 분화가 돼요. 그러면서 뱀쇼 하는 사람 있죠. 뱀쇼 하는 사람하고 뭐 다른 거 공놀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놀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뱀쇼는 확실히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을 봐요. 농촌 시대에는요 한 세대 내에서 아빠하고 아들하고요 뭐가 달랐겠어요 삶이. 이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뭐냐면 결국은 기본소득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노동 분업이 안 생기면 노동 분업이 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생존과 소비를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 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제에서 경제 행동에 참여를 경제 행위가 여러분 우리가 생산 활동하고 소비 양축에서 노동 분화가 제대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에는 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는데 소비에라도 할 수 있으면 경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경제 윤리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만요, 여러분 소비 활동도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열심히 생산을 하는 것 못지않게 열심히 소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행동이라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열심히 생산해서 해외 시장에다가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산자나 기타 등이 별 미덕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내수시장 여기서 여러분 다들 내수시장에서 먹고 사는 내수시장이 크진 않다고 해도 액수로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크지 50%뭐 이렇게 내수 경제가 수출 경제보다 작을지 몰라도 여러분 거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내수에서 먹고 살잖아요. 사람 수는 내수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떤 회사 다녀라 여러분? 수출기업에 다녀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기업도 여러분 나중에 가니까 중소기업도 아니고 여러분 결국은 대기업. 수출하는 대기업. 그것도 그 수출하는 대기업이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팔 때는 직원들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억을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너무 해외 시장에만 쏠려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겠어요? 대외 변수가 나빠지면 내지는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그 수출 경제 부분에서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으니까 노동 분화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면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충분히 생기지 않으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왔죠. 그 돈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돈을 구경하죠? 수출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월급과 보너스로 구경을 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여러분들은 해외에서 번 돈, 저도 그렇고요. 해외에서 번 돈을 어떻게 구경을 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대출로 구경을 하죠. 해외에서 번 돈이 은행에 쌓여 있죠. 그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빚으로 주죠. 그리고 우리는 평생 갚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리디스트리뷰션을 하든 재분배를 하든 세금을 해서 재분배를 하든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외에서 돈이 벌어온 게 쌓이면 쌓일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빚의 액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부동산에다가 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는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살아요. 시발. 경제적으로 빚이 살죠. 빚이 살지요. 그런데 그거마저 빚으로라도 시장에 공급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그 방법은 쓰는데 지금 상태에서요. 시장에 돈을 공급을요. 빚으로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죠? 왜 시장에 빚으로 돈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자율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거든요. 이자율이 10%일 때는 2억을 빌리던 사람이 이자율이 5%면 4억을 빌릴 수 있는 거고 이자율이 내려가면 여러분 더 액수가 커지면서 더 돈을 많이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자율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율을 내릴 수가 없어. 더 이상 시장에 돈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돈을 공급할 방법이 없나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하는 게 기본소득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기본소득이 계속 되면 그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기본소득은 여러분 탄력적으로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나라는요, 여러분, 나라가 좌파는 기본소득을 이게 계속 상수로 보는 관점을 가질 거고 우파라면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일단 비상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위기 상태에서 일단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우파는 뭐를 까먹으면 안 됩니까? 노동 분화요. 이 사회의 노동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거에서 아까 제가 교육하고 도시 무력하면서 그 도시 컴플렉스 공유주방 이런 얘기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노동 분화가 있잖아요. 노동 분화. 지금은요, 기본소득은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도시 삶의 형태, 육아 형태, 교육 형태 싹 다 바꾸면서 뭐를 창출해야 된다고요? 노동 분화를 시켜야 돼요. 노동 분화를 시키지 않으면 새로운 문명화에서 결국 노동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생깁니까? 노동 분화가 여러분 발생하지 않으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노동 분화가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개토가 생겨요.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면 그거로 멈출 것 같죠, 여러분?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기고 난 다음에 반드시 조폭이 생깁니다. 조폭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슨 상품을 돌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잖아요. 밀턴 프리드만이 됐던,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됐던 좌우가 결국은 결론이 기본소득으로 간다니까요. 마약, 도박, 섹스가 상품이 돼요. 젊은 사람이 팔 게 섹스밖에 없어지면, 그리고 그 섹스, 마약, 도박이 그 상품 세계를 판매하는 개토가 널려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약, 섹스, 도박이라는 상품을 그것까지 못 팔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빵!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황건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황건적이 총 들고 황건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완전 디스토피아로 가는 거죠. 그게 남미 아닙니까? 뭐 특정한 나라, 동남아 어떤 나라 얘긴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요. 길이 밀렸어요. 갑자기 애가 오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차를 하는 거예요. 내 차에다가 우리 매형차에다가 물을 끼얹고 세차를 확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죠. 그럼 그거 거지한테 돈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뭐 한다? 안 그러면 걔네들이 해코지 하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죠. 저 그지예요. 돈 주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기본소득은요. 기본소득은 여러분 있잖아요. 나라가 사실은요.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빈정상하지 않게 적선해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빈정상하지 않게 이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줘서 너 시민의 권리야. 자존심 상해하지 마. 이거로 소비해. 너한테 적선해 줄게. 근데 여러분 문제 뭔지 아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지경이 났는데 적선을 해주는 나라가 멀쩡한 나라입니까? 적선을 안 하는 나라가 멀쩡한 나라입니까? 그 지경이 났는데 적선을 해주는 나라가 멀쩡한 나라예요? 적선을 안 해주는 나라가 멀쩡한 나라예요? 기본소득 생기면 사람들 일 안 함. 그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을 계속 노동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계속 써야 됩니다. 노동하면 인센티브가 있게.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의존해서 생존을 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있잖아요. 뭘 하고 싶게. 욕망이 있어.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이 노동을 해야겠어라고 계속 유인하게 해야 되고, 그 유인이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노동 분화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사람이 100만 명이면 20만 명은 어쩌라고요.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 20만 명은 어쩌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는 일자리 숫자를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동 분화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러분, 노동 분화라는 건요, 노동 분화라는 건 문명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요. 문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노동 분화는 이루어지지, 삶의 방식, 기존에 우리가 살던 거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드 오브 라이프를 완전히 재설계하지 않으면 노동 분화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노동 분화, 이런 삶의 방식을 바꿔서 노동 분화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노동 분화에 성공한 나라한테 먹혀요. 현실주의적으로 얘기하면 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이 노동 분화를 성공한 나라는 쭉쭉쭉쭉 잘 나가고, 노동 분화를 실패한 나라들은 점점 악순환이 벌어져요. 점점 악순환이 없어져요. 악순환에서 점점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나라에서 생산성은 떨어지고, 재정 적자는 더 악화되고, 끝도 없는 악순환 속에서 자빠져 버립니다. 우리 악화되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도 없고 노인들만 드글드글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요? 노인 수발하는 분야에서. 매년 노인 수발하는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노인 수발하는 일자리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거의 전부 다 싼 임금에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생긴지 얘기해 드릴게요. 1960년생이 108만 명이 태어났고요. 여러분 1960년생이요. 그리고 50살 차이 나는 2010년생이 여러분 40만 명이 안 태어나요. 60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은퇴하는 사람 수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이 40만인데 은퇴하는 사람이 100만이에요. 60만의 차이가 나죠. 그 60만의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그들이 수발을 받아야 되는 노인이 돼가요. 100만 명이 1960년생 중에서요,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수발의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 최소 60만 명 이상일 겁니다. 그냥 수발이 필요 없이 최소한 5년 이상의 수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60만 명 이상. 한 사람의 수발 인력당 3사람 이상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그러면 20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왔죠.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부와 간호사를 받았죠. 그리고 걔네들은 효의 개념이 없는데 어르신들한테 잘해서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은 독일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랬지, 천사. 너무 막막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조선족을 선호하죠. 왜 선호해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도 조선족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들은 중국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정치를 전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족이 정말 장점이 있다. 말을 알아듣는다. 결혼을 지금요. 벌써 농촌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농촌 총각들 동남아 여성들과 결혼했어요. 애가 태어났죠. 엄마가 한국말을 못해요. 애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학교를 갔는데 애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요. 지지나가 돼요. 그 지지나가 된 청년들이 벌써 20살 된 청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사회 문제가 아니지만 곧 매년 쭉쭉쭉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교육 현장에서 거의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 참사가 벌어졌다고요. 그 애들 제대로 교육 못 시켰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다 컸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자체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 정치 얼마나 잔인한 정치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한 사람들이 인생이 개꼴이 나든 뭐하든 공론화조차도 안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고 좌우 시발 개발 족발 문재인 박근혜 영웅들의 얘기로 정치를 바라보죠. 정치는 삼국지가 아닌데 현대 정치는 삼국지가 아닌데 정치를 드라마 스포츠로 보죠. 그리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실무로 정치를 바라보지 않아요. 한국 좌파고 우파고 다 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요. 미안하지만 말이죠. 미안하지만 선생님 중에서 있잖아요. 선생님 지금 점점 애들이 출산이 낮게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말을 가르치는 거나 수업을 그냥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한테는 적합한 수업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그리고 그 엄마들한테도 한국어 수업을 하고 뭐를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그게 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싫으면 조선족 동포를 위주로 받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1000만 명 시대에 친중국 내지는 중국의 공산당의 오더를 받고 중국 공산당이 작정하고 파견한 사람들로 대한민국이 꽉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우리한테 약간 깡패 같은 짓도 했죠. 중국은요. 우리나라를 먹으면 걔네들은 주인 행세할 거고 우리를 종 취급할 겁니다. 중국은요. 우리나라의 패권을 우리가 중국 영향력 하에 들어가면 걔네들은 우리를 종 취급한다. 100% 홍콩을 받으면 딱 보인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